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와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름은 김종명입니다. 네, 올해 68 됐고요. 56년생이니까. 그리고 가족은, 뭐 부모님도 다 일찍 돌아가셨고, 아내와 아들 하나 해서 세 식구입니다. 고향이 여기 제천입니다. 제천인데, 저쪽에 덕산면에 억수리라고 첩첩산중이죠. 거기 태어났습니다. 계속 고향에서 사셨나요? 아니요. 그게, 사실은 여기 제천을 떠났다 온 게 거의 한 40년 정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 월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제천중학교, 제천고등학교 1학년까지 거쳐서 서울로 전학 가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재수까지 한 끝에 대학을,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공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ROTC 일군 소위로 인간해서 79년부터, 근무를 특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역과 동시에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90년 말에 제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여러 가지 좀 불침이 심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려와서는 저 백운면에서 저가 농장을 했는데, 한우 농장을 해서 좀 무리해서 한꺼번에 120kg씩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송아지. 동네 사람들한테 좀 걱정도 많이 끼쳤죠. 뭔 짓을 하는 거냐고. 가족들도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걱정했었고. 근데 뭐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뭐 노력의 대가인지 모르지만 실패 없이 잘 몇 년 동안 잘했고, 그러다 뭐 결혼한 다음에 제가 결혼을 참 늦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 되던 해에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내려와서 40살에 집사람, 지금 현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45살에 아들 낳았거든요. 상당히 늦은 거죠. 많이 늦은 건데, 그 아들이 임신했을 때 그 집사람이 직장 근무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사겸사서 제천을 떠나서 저쪽에 수도권 그 전방 지역에서 이상하게 인연이 돼서 호프집이란 걸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또 거기서도 다행히 실패를 안 하고 한 4, 5년 있다가 아이가 4살 됐을 때 다시 제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이 뭐 여기서 또 어린이집 다니고 집사람 복직을 하고, 저는 좀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 겪었는데 뭐 사기도 당해보고, 그리고 좀 사기라는 게 이제 일종 취업 사기인데 아는 지인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했다가 뭐 한 7, 8개월 정도 그냥 무료 봉사하고 좋지 않게 나와서 어, 저기 단양이라는 데 가서 한 3개월 정도 그만둔 날 그날로 나가서 저기 청주 가서 저걸 봤습니다. 택시 면허 그거 딴다고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된다 그래서 그 길로 청주를 가서 가면을 받았죠. 합격을 해서. 그래서 단양에 제천서 못하겠더라고. 단양에다가 전화를 해봤죠. 내가 이런 면허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뭐 바로 택시를 하는데 주셔가지고 일단 한 3개월 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가족들도 많이 말리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한 3년 정도 하는데 후배가 다행스럽게 제조업을 한 회사 후배가 대표로 있는데 와서 찾아와서 그래, 선배님 그러지 말고 저하고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겸사겸사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뭐 금방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길로 시작을 한 게 현재까지 같은 업종이에요.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저도 독립을 했고, 그러니까 독립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은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힘들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힘들어서. 뭐 수입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데, 그렇다고 직원들 갖다 내보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안고 가고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 또한 또 나아지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이더라. 참, 사실은 회한도 많고, 근데 우리 세대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윗분들은 뭐 보릿고개 이러는데 우리는 그 못지않게 경제적인 것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돌아가셨으니까 장남이다 보니까 뭐 일찍 가장이 됐고 그리고 또 가정 형편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참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엔 그걸 몰랐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뭐 대학을 졸업하고서 가장 힘들었던 게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는 전역하려고 그러니까 전역이 힘들었어요. 전역이 힘들고 너는 전역하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국가에서 정해주는 이제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 그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다져먹은 게 이 또한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었는데 이래서 이런가 뭐 나한테 주어진 숙명인가 보다 하고서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름 성취감도 있었던 게 뭐 지금도 빨리 했었고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나간 거는 생각해보면 그 당시 힘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부 다 행복해요. 그나마 내가 여건이 됐으니까 나한테 그런 것도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능력이 없고, 그렇게 안 했으면 뭐, 주변이나 국가에서 나한테 그런 강요를 안 했을 것이고, 임무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뭐, 아이도 여기 와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고, 와이프한테 항상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앞으로 10년만 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왜냐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가 학생이고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내가 더 현직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한 10여 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1월 1일 이제 그 일출을 볼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든 어쨌든 다짐을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고 제가 건강하게 10년 정도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 부양도 잘하고 그리고 또 회사도 어차피 내가 또 건강이든 어쨌든 무너지면 우리 뭐 직원 가족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기원합니다. 10년 후에도 딱 지금처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버킷리스트 그러면 참 남들처럼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생각해 본 게 없는데 집사람한테 항상 미안해서 가능한 집사람한테 맞춰주려고 그래요.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집사람은 어린 나이에 저 결혼하면서 회복이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외국으로 못 나가봤고요. 이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가능한 주말 되면 특별한 일 없는 이상은 내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굳이 버킷리스트까지는 안 가지만 가능한 가족과 같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자. 내 삶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못했으니까 이거 꼭 해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면 다 할 수 있다. 딱 신조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검도를 했었어요. 이제 검도 공인 2단을 대학 다닐 때까지 검도가 공인 2단이었는데 그래서 군대 가서도 그래서 무술 특기 잘하고 특장 가서 가게 되고 근데 직급은 그 특별한 취미라는 게 나이 먹으면서 가장이 되니까 취미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가족들한테 맞춰지는 겁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거기 맞춰보다 보니까 그냥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뭐 사실상 젊을 때하고 다르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보다는 집에서 음악도 듣고, 남들 들으면 이제 그래, 뻔한 거 아니야? 그런 대답일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 읽으면서, 그리고 시간 나면 이제 의림지를 돌면서, 걸으면서, 그걸 건강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권이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요. 제 서재 지금 책이 한 2,000권 정도가 좀 약간 넘거든요. 그전엔 더 있었는데, 그걸 시립도서관에 한 400권 정도는 증여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이 나왔다 그러면 또 사게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즘 사람들 디지털 해가지고 그런 걸 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책으로다가 주기로 된 책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책을 그렇게 하냐고. 근데 특별히 그걸 안 하면 밖으로 나돌게 되니까.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죠. 시작을 하면 한 권을 시작하면 다 봐야 되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 아마 잠 안 잘 수도 있어요. 한 권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1년이면 꽤 많이 읽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과서 빼고 처음으로 교과서가 아닌 책을 읽은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삼국지 처음 읽었어요. 이제 그것도 어른들이 읽는 삼국지. 근데 거기에 빠져서 지금까지 한 100번 더 읽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삼국지 매니아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우리 와이프하고 가면서 항상 부딪힌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제가 여행을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좀 역사적인 이런 데 갔으면 좋겠는데 와이프는 좀 쉬는 데 가고 그거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버킷리스트 얘기했었는데 여행을 만약에 내 혼자 여건이 돼서 내 혼자 여행을 한다고 나는 중국에 가서 삼국지 기획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생각할 정도로 삼국지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시 태어난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은 일은 크게 무엇을 해야지 그보다는요. 저는 이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남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지금 집사람을 좀 내가 젊은 나이에 만나서 같이 나이가 비슷한 나이 때 내가 대학 다닐 때 만났으면 더 좋고 그렇게 만나서 참 남들처럼 남들이 다 해봤던 거 요즘 TV 나오는 연인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항상 제가 이제 빚진 심정으로 사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생에 나를 한 2번 죽은 것 같고 너는 아마 이완용처럼 나를 한 몇 번씩 팔아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거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오빠인지 알고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항상 제 이제 가슴속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제가 다시 많이 태어난다면 소망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살면 돼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직장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일찍 젊은 나이에 집사람을 만나서 아이도 지금처럼 내가 아이에 대한 부담감 없이 미안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20대 중반쯤 만나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라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게 바람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병수인데요. 병수는 누차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빠는 네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상당히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네가 후회 없는 삶을 너는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그게 어디냐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선생을 만났을 때 병수는 존경하는 인물이 아빠라 그럽니다. 그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맙기도 하고 많이 미안했죠. 네, 만약에 병수한테 넌 어떻게 살아라 얘기한다면 정말 후회 없는 지금 하는 것도 제가 크게 반대를 안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빠는 참 하고 싶은 공부도 진로 바꿔서
제가 이제 사업을 전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로 바꿔서 재수해서 공대를 갔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그냥 무엇을 하냐 그것보다 진짜 열심히 해봐라 후회 남기지 않고 정말 꼭 하고 싶다. 항상 했던 얘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뭐 제가 좀 더 나이 먹어가지고 힘이 없을 때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뭐 성인이 돼서 내가 의탁해야 되는 입장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와야 되고 그러나 그때도 이제 뭐 같이 아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건데요. 그게 참 먼저 고맙고 미안하다. 근데 지금도 살아오면서 제 성격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질 못했어요. 남들처럼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참 한다면 이걸 빌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너한테 항상 고마웠고 가슴속에는 너를 사랑하는 걸 한번 잊어본 적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잘하면서 남은 삶은 좀 더 내가 나중에 눈 감는 날 후회하지 않도록 좀 잘하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면 내 혼자 다짐 그 정도입니다. 뭐 그냥 동훈이 형 사랑한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